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4명이 증가한 총 6,275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6,257명 중 2,336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114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67명입니다. 어제 하루 117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13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9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1,595명이며 오늘 또 43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진단검사에 따른 현황과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628명 중 약 79%인 26,54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26,540명 중 21,133명은 검사 결과가 나왔고 6,407명은 현재 검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체를 하지 않은 7,088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 등 8명이,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환자 1명이, 동구 소재 이시아 요양병원 환자 1명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종사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성요양병원은 179명의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터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환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대다수의 시설은 방역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좀 더 세심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시설의 종사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컨택센터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구 교보빌딩 DB손해보험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여 지역 21개 컨택센터 확진자는 73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 DB손해보험은
2월 24일 최초 확진자 발생으로 3월 8일까지 건물 전체를 폐쇄 방역 조치하였고 전 직원 검체 검사 후 3월 9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로만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센터 직원 1명이 3월 19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구보건소와 역학조사반에서 밀접 접촉자 4명을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현재 상세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KT 요금수납센터 1개소가 추가 폐쇄를 결정하여 현재까지 68개 컨택센터 중 40개 센터가 운영 중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명단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천지 측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명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가로 숨기고 있는 명단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행정조사와는 별개로 대구시의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는 교인 명단이나 수우 진위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측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실제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엄밀히 수사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한편 지난 행정조사 시 확보한 유년부 292명 명단 중 미검사자로 분류된 84명에 대해 전원 연락을 취하여 70명은 이미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4명은 조만간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0명은 부모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유년부 학생도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또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학생의 미입교 59명에 대해서도 추가 명단을 확보하여 연락을 취한 결과 미검사자로 분류된 10명은 2명은 어제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5명은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3명은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있어서 이간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대구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구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형제의 도시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시도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시고 온 국민들께서 마스크와 식료품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대구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있고 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함께 쓰는 등 공동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확진자들을 위해 치료와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때 경상북도에서 가족형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었고 어제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위해 김천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의 병상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배정된 예산도 인구수에 따르는 배분에 얽매이지 않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눈다는 정신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찾아내어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역학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대구만의 역학조사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와
상황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시도에 역학조사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또다시 주말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와 가톨릭에서는 이미 이달 말까지 예불과 미사 등 일체의 모임을 중단하기로 해 주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어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취소하고 이번 주말 주일 예배를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우리 대구는 행정당국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민간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들 또 종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기총 소속이 아닌 교회가 있다면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의 초기 상황도 유럽처럼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대구에서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돌아서고 전국적으로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우리 대구 시민들 그리고 온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역 대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점에 대해 세계가 놀라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종식 3.28 대구 운동 3월 28일까지는 더 통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더 철저히 기하자는 3.28 대구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335 모임도 안 됩니다. 집안이 답답하여 공원이나 그리고 호숫가 등을 산책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추가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명 있으십니다. 여자 81세시고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3월 2일 날 발열이 있으셨고 3월 4일 북구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8일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치료하시던 중 3월 19일 17시 2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최중증 중에서도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35명 계십니다. 그 급격히 떨어지진 않지만 당분간 유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에크모까지 하고 계신 분은 9분 계십니다. 새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못 하시는 상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 서비스까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료계의 협조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시와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환자를 찾아내서 빨리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접촉을 줄여서 마스크와 손위생 등을 하는 것, 그리고 거리두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발병을 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환자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환자를 안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누군가를 블레임, 이렇게 비난하는 문화에서 좀 이렇게 누구 잘못이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대책이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저희 시민과 또 언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0시 기준 추가 확진되어졌던 97명에 대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천지 교인이 6명, 신천지 관련 접촉자 1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71명, 조사 중이거나 아직까지 불명인 경우가 19건입니다. 신천지 6건 중에 3명은 3월 5일 이전에 확진되어졌던 분들인데 저희가 새로 통계로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제 0시 기준에 확진자는 94명입니다. 감염 원별로 저희가 조사를 실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분이 이 중에 17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접촉자 조사나 요양기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실제 어제 이루어진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어제 퇴원 환자 3명에 대한 추가 확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시아 요양병원은 3월 18일 간병사 1명에 이어서 전체 직원 141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 1명의 추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실 요양병원의 경우 3월 18일 근로자 직원 2분에 이어서 3월 19일 8분의 직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졌고 현재 환자에 대한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예.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좀 어쩌면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서 영대병원 검사에 대한 좀 불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대구광역시를 책임지시는 시장의 입장에서 질문의 이런 판단이나 이 부분에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이 의학적인 문제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진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방역 대책을 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사태는 한 번도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배우면서 이제 방역 대책을 더 촘촘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솔직히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 오발로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실수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은 전쟁터에서는 저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대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본은 질본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것을 시비를 가리고 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영남대가 진단검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빨리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검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지만은 대한민국 진단검사만큼 정확한 검사는 없다는 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단검사가 100%인 맞는 검사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통계적으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저는 적어도 전쟁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빨리 이 부분들이 정상적인 방역으로 돌아가고 영남대도 환자 치료와 그리고 진단 검사를 통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뉴스미니 정우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부 몇 명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병 차원에서 2차례 요양병원 같은 시설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요양병원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5% 미만 긴급생계 자금 지원하는 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구시가 긴급 생계 지원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짜졌습니다. 짜졌고 다만 우리 대구시 당초에는 대구시만의 예산으로 추경을 다음 주에 편성해서 그렇게 바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 이후에 정부가 지방 정부로 내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대부분이 정부에서 정부 추경에 대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추경 부분들과 관련된 지원을 별도로 다시 시의회를 열어서 추경을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것들을 다시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다음 주에 시의회의 추경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신청을 받아서 4월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다 끝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되는 대로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바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월 가능하면은 4월 말 5월 초까지는 1차적으로 지원 부분들을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이 필요한 영역은 그 부분들은 또 2차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정도 재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대구시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거는 시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는 것이 시의회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의회하고 미리 사전 협의 부분들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참 요양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양병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는 우리 김정현 부단장님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질본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질본에서도 권장했고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 전체를 저희들이 3월 13일부터 전수조사 방침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 전체가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저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에 있어서도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방역 대책을 못 세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확진 환자가 증가되고 또 소규모 내지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좀 우려가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 우려와 이 놀라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완전히 진단 검사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월요일쯤이면은 이 집단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완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청정지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코트 격리로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코트 격리를 해서는 안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돼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별 방역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였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 내부에서도 전담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요양병원 내부의 방역 대책을 촘촘히 짜도록 하는 등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촘촘한 방역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그 3월 28일까지 뉴스원의 남승현 기자입니다. 3월 28일까지 며칠까지 당부하셨는데 신천지 관련 구속시설이 폐쇄 기간이 3월 2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뭐 폐쇄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걸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천지 측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에 집회를 열거나 또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조치는 더 엄격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한희 기자. 네, 제 이 답변은 디테일들은 김정일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4일 확진됐는데 8일 입원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혹시 입원 대기 중이셨는지. 누구 말이죠? 17세? 아니요, 사망자예요. 어제 어제 나왔던 예. 80대 환자. 국고보건소에서 진단 받고 나서 8일날 이제 입원하셨거든요. 예. 지금 입원 대기자 그리고 그 대기자가 100명대로 오늘 떨어졌습니다. 뭐 최초로 이제 100명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줄곧 있습니다만 이런 환자 언제까지 나와야 될지 그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점수가 높았을 텐데도 어떻게 치료가 될지 궁금하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추가 확진자 중에서 어제 파티마나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온 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병원들이 사실 이제 국민안심병원이지 않습니까? 그 호흡기 환자들을 일반 환자와 엄격하게 분리해서 다른 이제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들의 우려를 없게 하겠다라고 발표된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좀 충격이었는데 오늘 추가 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 역학조사는 어제 한다 하셨는데 결과 나온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역학조사 관련 상황과 그리고 환자들의 사망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이 제 말씀 이후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자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가야 될 분들 중에 병상이 모자라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의 환자들은 있습니다. 오늘 다 보낼 텐데요. 예를 들면 함사랑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다 전원 조치를 하고 6분이 남아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와상 환자입니다. 완전히 누워서만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받아줄 병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우선은 대구의료원과 보훈병원으로 다 이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에서
김천의료원과 포항의료원도 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어제 경북도지사님께서 제게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 보훈병원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 그리고 대구 의료원에 앞으로 와상 환자 그리고 정신병 치료를 겸해야 되는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이런 이 환자들 외에 다른 환자들 경우 중증도 이상이라서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지금 병상이 없어서 자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자가 치료 형태로 자가에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 치료 대기자들 같은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는 21일간 21일이 지나야 됩니다. 무증상자 같은 경우 그러면은 20일째 되는 날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갈 경우에 완치 자가격리 해제하는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완치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하는 것이 방역대책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새로운 지침 부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쯤 저희 대구시에 자가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상행에 맞는 지침 부분들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 다 받고 역학조사 문제는 우리 두 분 문제는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서서 엘제노르전 말씀드립니다. 앞서 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상 콜센터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추이를 보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약간은 사후 역방문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구시만이라도 어떤 선제적으로 집단을 좀 정해서 전수조사를 미리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집단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상되는 그런 어떤 고위험군을 조금 더 넓혀서 전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좀 있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이후 질문은 김수희 교수님께 또 있는데요. 어제 질본 판정,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료계의 한 분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예방하고 차단했었다면 참으로 좋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2월 18일 최초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반추해 보면은 우리 사회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거기에 맞는 방역 대책 부분들을 촘촘히 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할 때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앞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길이 옳다고 해서 저희는 다른 도시에는 하지 않았지만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천지 관련자들이 밝혀지면 모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설들이 어딜지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아마 우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단계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철희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TBC의 박철희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온 파트너 병원, 이제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폐쇄되고 하다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도 대실요양병원에서 간병인 6분이 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간병인 분들이나 이제 장애인 돌봄 인력이나 이런 분들 복수의 그 건강 취약계층 분들을 이제 수시로 접촉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사 결과 통계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간병인도 우리 집단시설 종사자입니다. 간병인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 다음 간호조무사들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에서 빠져 있는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티마 병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정년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이제 요양보호사나 또 간호 인력이나 의료진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오경무 기자님 한 분만 받고, 혹시 꼭 저한테 질문해야 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오경무 기자님 질문 받고, 그리고 김정년 부단장님과 김신우 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대구에서 시행하는 신천지하고 요양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서도 공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의료계나 이런 쪽에서 어떤 부담은 없는지 또는 다른 이견은 없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아까 역학조사관 다른 시도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대구시나 질본의 방역 대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그게 역학조사관 지원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특히 요양병원들, 요양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란 것이 증상이 없이도 전파가 되고, 또 증상이 없는데도 진단검사를 해보면 확진자로 나오기 때문에 다수의 때로는 종사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각 병원들마다, 요양원마다 지금 그동안 사실은 방역 대책을 해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조심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잘못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환자를 돌보거나 하는데 맥이 빠지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그것을 또 비난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더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부분들 개개인의 의료인들이나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의 잘못으로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진단검사를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검사를 안 하고 시간을 두면은 감염은 더 확산되고, 그리고 어디선가는 또 폭발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알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단시설에서
수고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김신우 반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망자 1명 보고 드렸는데 제가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고 조사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3월 2일날 발열이 있었고 3월 4일날 북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된 거는 3월 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상이 적혀 있지 않는데 입원은 3월 8일날 하셨는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다른 부가적인 증상이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병실 상황이 여유롭지 않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신 이후에 금방 돌아가신 건 아니고 지금까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당뇨 등이 있으셔서 81세셔서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이토카인 스톰 이야기를 질문하셨는데 사이토카인 스톰은 뭐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의학적 용어로는 좀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코로나19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특히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면역계가 내 백혈구 세포들이 이놈은 처음이야 라고 만났을 때 일부에서 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거와 전격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백혈구들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몸이 다발성 장기 부전, 여러 곳의 장기, 콩팥, 간, 골수, 모든 폐 이런 데 다치는 그런 증후군 하나의 큰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에 코로나19에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갑작스럽게 나빠졌을 때 다발성 장기 부전과 열로 있을 때 흔히 의심하는 그런 건데 일상에서도 뭐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또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모든 것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양성으로 확진으로 만약에 받았으면 그거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 외에도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제가 판단의 위치는 있지 않고 아마도 영남대학교 병원의 입장과 질병의 입장은 각각이 또 낼 거로 생각이 들고 제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확진자 가운데 좀 비교적 젊은 20, 30대 확진자 가운데 좀 중증 환자가 있는지 지금 환자가 있다면 몇 명인지 상태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좀 그리고 기저질환이 또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그 나이대별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이대가 중환자로는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26세가 한 분 인공호흡기 있으신데 이 부분들도 갑작스러운 이렇게 면역학 이분은 확진된 분이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에 사이토카인 분비가 과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파티마 병원 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파티마 병원은 저희가 코로나 확진 환자들도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환자들도 열심히 진료를 하고 계신 병원입니다. 역시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 마찬가지고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의심되는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경우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와서 나중에 확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이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확진 환자가 발견되면 각 병원에서 최대한 노출된 분들을 파악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티마 병원의 경우에 어제 추가 확진자가 한 분 더, 간호사 한 분이 더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추가 확진자에 대한 보고는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 네. 임산부 관련해서는 별개로 저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저희가 최종 확진자가 몇 명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학조사관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이분들의 추가적인 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들어가서 이제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훈련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대구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호사 같은 병동에 있었던 분인지 파티마 병원 추가 확진자예요. 네, 역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